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여론 전문 프로그램 여론고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는지요? 자, 봄비도 내리고 이제는 완연히 이 봄날씨입니다. 여러분들 한적이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여름으로 가는 길목에 건강도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은 이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또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홍 기자님, 네. 홍영님 기자입니다. 저는 배종찬이고요. 자, 이 미국에서 한 20몇 개국을 조사를 해왔던 이 모닝 컨설트, 그러니까 각국의 지도자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조사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할 때마다 20몇 개국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평가가 가장 낮다. 그러면서 막 대문짝만하게 보도가 되기도 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봐라, 이렇게 대통령이 다른 정상들하고 비교해도 평가가 낮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또 주장하는 근거가 되었는데, 자, 홍 기자님 말씀은 우리 방송 들어가기 전에 모닝 컨설트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뭡니까? 문제가 매우 크죠. 문제가 매우 그냥 크죠.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매우 크다. 근데 저는 근거를 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예. 문제가 매우 크다는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예. 그게 뭐 이제 보수 여권 지지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예. 대통령 지지율이 뭐 낮으니까 문제 있다. 그런 식으로 유치하게 전 얘기를 할 거면 아예 이 얘기 꺼내지도 않아요. 꺼내지도 않습니다. 꺼내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이 홍영님입니다. 예. 그런데 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차분차분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거는. 예. 네. 물어봐 하시죠. 주세요. 하시죠. 이제 첫 번째가, 네.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조사 개요를 선관위 규정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대표적인 규정만 하더라도 뭐가 있어요. 뭐 표본수, 표본 오차, 그리고 일시, 일시. 그다음에 응답률 뭐 등등이죠. 뭐 그런 게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별, 연령별 그 가중치와 그렇죠. 표본 그 비중을 반드시 밝히게 돼 있죠. 예.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아하. 그런 게 하나도 없어. 뭐라고만 발표하냐? 예. 그거를 받아 쓰는 우리나라 언론들, 예. 그런 언론들도 마찬가지로 뭐 홈페이지 들어가 봐도 네. 이제 그렇게 나와 있지만 뭐라고 발표하냐? 예. 표본 크기는, 그러니까 22개국을 예. 조사를 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표본 크기는 국가마다 다르며, 아하. 미국이 약 45,000명으로 가장 많고, 예.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는 500명에서 5,000명 사이. 그러니까 미국 중심적이네요. 네, 500명에서 5,000명 수준. 네. 이라며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 사이. 뭡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까? 플러스 예. 마이너스 4%포인트라는 겁니까? 예. 아니면 표본이 500명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5,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오차 범위가 매우 좁을 테고 나머지 국가들은 500명이니까 4.4 정도 된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아니, 500명에서 5,000명 수준. 500명에서 5,000명 수준이다. 그러니까 몇 명이라고 나머지 국가들은 그러면 네. 그 중에서 한국은 몇 명이다라고 밝히질 않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이거를 수많은 언론들이 이걸 받아쓰고 또 이제 네. 민주당 의원들이 또 거 봐라 대통령 지지율 뭐 18%다 전 세계 꼴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예. 그러면은 그 회사에다 한번 물어는 봐야 보면서 기사를 예.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한국은 몇 명이냐? 홍 기자님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물어봤어요. 네. 역시 다릅니다. 네. 이메일 보냈어요. 예. 답이 안 답장 왔겠네요. 없어요. 답이 안 왔겠네요. 답이 없어요. 네. 그럼 이 대목에서 홍 기자님 하나 더 질문합니다. 궁금한 게, 그러면 홍 기자님 말씀대로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기준대로 좀 적용이 됐더라면 지지율이 꼴등은 아닐 거다? 우리나라에서 네. 그 적용되는 기준으로 하면, 그리고 이제 이거가 이제 예. 그거는 밝히는데 온라인 패널. 예. 패널이라는 게 그거냐? 아니면 뭐 자기네들이 이제 뭡니까? 예. 한규석 교수, 서울대 한규석 교수가. 한규석 교수입니다. 제 친구입니다. 네. 저는 저 친한 후배인데, 어쨌든 그 동아일보에 요걸 관련해서 얼마 전에 쓴 칼럼이 있는데, 예. 제가 동아일보에 글을 많이 쓰네요. 네. 아니, 동아일보
뭐 비상임 논설위원인가 뭐 그래요. 그렇군요. 예. 뭐라고 썼냐? 네. 진보 언론들이 연일 윤 예. 대통령 지지율 세계 꼴찌라는 제목으로 대석 투필 중이나 선관위 등록 조사들과 비교하면 격차가 너무 커서 신뢰할 예.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 이 조사는 온라인 조사인데 예. 현재 국내 언론에 공표되는 대통령 조사 지지율 조사 예. 중에서 온라인에 없죠. 온라인 조사는 전혀 없다. 예. 온라인 조사는 대부분 해당 업체가 모집한 패널을 예. 대상으로 자발적인 참여자들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기 때문에 예. 비용이 저렴한 대신 대표성 확보가 어렵다. 예. 싼 게 비지떡이라는 얘기죠. 예. 잠깐 홍기자, 이 대목에서 좀 여쭤본다면은, 자 그러면은 뭔가 우리 지금 방식대로 기준도 없는 조사이기 때문에 그 수치가 얼마이든 간에 이걸 제대로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다. 이건 일단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아니 이런 문제가 있다면 뭐 우리 이 나라의 어디선가 뭐 그 정부가 됐든 어디선가 좀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 조사기관에 항의를 하고 이렇게 자꾸 우리 국민들 여론을 호도하게 만들면 곤란하다. 이런 걸 입장을 밝힐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게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예. 당연히 항의를 이미 했었어야 되고 아마 했을 수도 있어요. 아하. 했을 수도 있고 뭐 근데 항의라기보다 예. 뭐 무턱대고 뭐 그 대통령 지지율 낮으니까 억울하다 뭐 이렇게 항의하는 거는 이 회사를 압수수색 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남의 회사를 네. 우리나라 검찰이 무슨 압수수색을 해요? 알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네네. 그런 거 말고 잘 압수수색 얘기를 안 해봐라. 예, 예. 잘 얘기를 해봐라. 네. 근데 만약에 저는 왜 이게 문제가 되냐? 윤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하면 높을 때도 문제가 되겠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높을 때가 왜 문제가 되겠어. 예. 뭐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예. 나중에 대선 국면이 됐을 때 이런 회사가 뭐 민주당 후보 뭐 국민의힘 후보 그러고 자기네가 표본도 안 밝히면서 예. 그냥 발표한다. 그런 게 외신 미국 회사니까 우리 법에 적용을 안 받네요. 안 받죠. 그러면서 외신을 타고 또 그게 발표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언론들은 외신을 그대로 그냥 또 받아 쓴다. 예. 그럼 법망에 좀 허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외국의 경우에서 발표하는 거는 공표 금지 기간도 없는 거 아닙니까? 없죠. 대선 심지어는 당일날 투표하러 가는데도 발표가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이 그걸 받아 쓴다라고 했을 때 이제 뭐 법적인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그 정도 영어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뭐 세고 썼단 말이지. 그러면은 뭐 구글이나 뭐 이런 게 해서 보면 뭐 영어로 뭐 간단한 기사인데 얼마든지 좀 요즘에는 GPT를 통해서 그래서 한글로 번역도 다 되잖아요. 번역도 되고 그러면은 거기서 황당한 여론조사들이 계속 발표가 된다. 뭐 민주당이 놓건 아니면 국민의힘이 놓건 우리나라 여론조사랑 전혀 다르죠. 지금도 보면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선거가 혼란에 빠진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정비나 아니면은 이 회사를 비롯해서 이제 다른 뭐 유럽 회사가 조사해도 마찬가지고 어디 회사가 조사해도 마찬가지. 그거는 법망에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모닝 컨설트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길래 돈도 많이 들 텐데 이렇게 자꾸 22개국을 조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많이 들진 않잖아요. 자발적 패널 대상으로 이메일로 조사하는데 뭐 이렇게 돈이 많이 들겠어. 내가 볼 땐 예를 들어서 한 500명 조사한다 그러면은 이거 뭐 몇십만 원 들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기사가 전 세계 기사가 나가면서 리퓨테이션이 쌓이면 홍보가 되면 자기가 쓴 돈보다 훨씬 많이 버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조사해서 계셨으면서 뭐 잘 알잖아. 그거는. 저는 항상 겸손했기 때문에. 모닝 컨설터. 근데 저는 이 회사가 뭐 무지막지하게 이상한 회사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약간 괴리가 있는 게 아마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정확히 이제 그건 모르겠지만 아까 한규석 교수가 쓴 걸 보면 그런 건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이제 미국 예를 들어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다. 그러면은 뭐 거기 모닝 컨설트에서도 뭐 42, 3%가 나온대요. 그러면 30%대 후반 내지 40%대 초반이 나오는데 그러면 전 세계 5등 안에 들어간대요. 근데 우리나라 조사도 지금 ARS 같은 경우에 40% 넘는 거 많잖아요. 30%대 후반도 많고. 그러면 전 세계 5등 안에 들어가요. 윤 대통령이. 근데 지금 이렇게 조사하니까 전 세계 꼴등이란 말이지. 근데 왜 그러느냐? 그 한규석 교수 쓴 걸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은 미국만 해더라도 이 세대별 그 정치 성향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표본을 세대별로 정교하게 추출을 안 해도 큰 이제 차이는 없다. 아니, 그냥 전화조사하는 이 조사를 보니까
인도의 모디 총리가 상당히 그 순위가 높습니다. 뭐 거의 1, 2등을 다투는데 인도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인도라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좀 전제주의적 성격도 있고 그렇게 또 인권이 뭐 보장되어 있는 사회는 아니잖아요. 인도가요. 인디아가. 그런 거 보면은 모디 총리가 1등 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런 나라일수록 인도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그 세계적으로 높을 거다 생각하는데 네. 그 이 모닝 컨설트에 포함은 안 돼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그 지도자의 지지율이 높은 나라가 어디예요? 인도 말고 인도 말고요. 지금 뉴질랜드? 러시아예요. 러시아! 푸틴! 러시아 푸틴 지금 거의 80% 가까이 나와요. 80% 가까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 전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나 일으키고 예. 저는 뭐 거의 반독재자 같은데 저렇게 지지율이 높아? 그거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본인들은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네. 푸틴은 모닝 컨설트가 조사 안 했죠? 조사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푸틴이 만약에 1등이라고 모닝 컨설트가 나면은 미국 내에서 얼마나 요구도 먹겠어요. 큰일 날 수도 있겠네요. 자, 모닝 컨설트 조사 결과 상당한 영향과 또 파장을 주고 있다는데, 홍영림 기자와 이 배종선 소장이 모닝 컨설트에 맞먹는 이브닝 컨설트를 곧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전 세계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굿 이브닝 컨설트 어떻게 생각 좀 있으십니까? 전혀 없고요. 이름은 좋네요. 지금까지 여름 고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